자, 이것이 SQL 서버다. 9장 인덱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 9장은 SQL 서버의 성능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8장까지는 성능과 관련된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엔진 안에서 실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개체인 테이블, 뷰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번 9장 인덱스는 사실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덱스 얘기를 하지 않고도 SQL 서버를 아무 문제 없이 사용을 해왔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인덱스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23페이지 피시면요. 인덱스에 대해서 개요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짚어보고 갈까요? 인덱스는 사실 없더라도 데이터를 조회하고 변경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럼에도 인덱스는 데이터베이스 성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데이터베이스 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덱스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인덱스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제 셀렉트, 조회할 때 이렇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오해하시는 게요, 인덱스가 없어도요 셀렉트의 내용은 변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있든지 없든지 셀렉트하는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인덱스가 있으면은 잘 활용하면 셀렉트가 빨리 나온다, 결과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튜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성능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 도구가 인덱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얘가 나오는데요, 인덱스는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약간 과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잘못 과용하면은 오히려 성능이 더 나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인덱스 자체는 인덱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인덱스 실제 사용하는 내용은 구문은 어렵지 않거든요. 실제 만들거나 사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거 인덱스의 특징을 잘 이해 못하고 마구잡이로 쓰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안 쓰느니 못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 장을 통해서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이제 425페이지 필까요? 자, 인덱스의 개념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인덱스의 개념은 이 책 예제가 아주 좋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책 맨 뒤에 찾아보기가 있거든요. 그 찾아보기에서요, 폭포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책의 폭포수 모델이라는 곳을 한번 페이지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마도 책 맨 뒤를 열어서 찾아보기, 여기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쭉 찾아서 폭포수 모델 여기를 찾을 거예요. 그럼 이 옆에 페이지 번호가 써 있죠. 75페이지. 그러면 책의 75페이지를 바로 쭉 가면은 폭포수 모델이라는 것이 딱 바로 찾아질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책 뒤에 찾아보기가 바로 인덱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찾아보기가 없다고 책 내용이 바뀌나요? 그렇지는 않죠. 책 내용과 사실은 얘는 관련은 없어요. 하지만 얘를 통해서 뭐가 돼요? 찾을 때 빨리 찾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인덱스가 없다고 쳐볼게요. 이 찾아보기가 없다고. 그리고 제가 폭포수 모델이라는 글자를 찾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없으니까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책의 첫 페이지부터 책의 끝까지 하나씩 다 넘겨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책이 약 800페이지가 넘으니까요, 여러분은 800페이지를 펴봐야 돼요. 다 넘겨서 확인해야 돼요. 이 글자 하나를 찾으려고. 하지만 책 뒤에 찾아보기가 있으니까 어때요? 몇 페이지만 피면 돼요. 찾아보기 많아야 한 10페이지, 그리고 여기 10페이지에다 이거를 찾아가는 거 한 2페이지, 그러면 12페이지. 아까 800페이지를 뒤져야만 폭포수 모델을 찾던 결과랑 약 12페이지 만에 찾던 결과 어때요? 약 몇십 배가 빨라진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몇 백 배가 빨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인덱스를 통하면 검색할 때 빨리 검색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덱스가 있든지 없든지 이 폭포수 모델은 찾을 수 있어요. 오래 걸려서 그렇지. 하지만 인덱스가 있으면은 빨리 찾는다, 효율적으로 찾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교재 이제 쭉 해서 427페이지 볼까요? 이제 인덱스는 튜닝에 즉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덱스가 있기 전에는 아까 책 뒤에 찾아보기가 있기 전에는 어때요? 매번 800페이지를 뒤져가지고 무슨 내용을 찾았죠? 하지만 인덱스가 있으니까 어때요? 약 10페이지 만에 찾았죠? 그래서 바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인덱스는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있고, 자, 인덱스를 만들어서 장점, 단점을 먼저 살펴볼까요? 검색 속도가 무척 빨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무척 빨라진다가 아니라 빨라질 수 있다고 써있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외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잘 써야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통해서 결과 해당 쿼리가 부하가 줄어드니까 시스템 전체 성능이 향상돼요. 그러니까 이 쿼리 하나만 빠른 게 아니라 이 쿼리 하나가 빨리 실행하고 끝내니까 다른 쿼리들이 또 할 수 있는 줄을 안 쓰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요. 한 사람이 계속 예를 들어 매표소 앞에서 계속 질문하고 이렇게 오래 걸리면 뒤에 사람들 밀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한 명이 빨리 빠져나가면 뒷사람도 금방금방 표를 끊을 수 있죠. 그렇듯이 인덱스를 사용하면 이 해당 쿼리도 줄어들지만 시스템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단점 볼까요? 단점이 많이 있지만 일단 먼저 데이터뱅스 공간을 더 추가로 필요해요. 약 10% 정도. 우리 책 뒤에 찾아보기가 없으면은 책이 예를 들어서 뭐 800페이지로 끝나요. 근데 찾아보기를 만드느라고 한 10페이지 정도, 뭐 80페이지 정도 칠게요. 880페이지로 책의 분량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추가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인덱스를 만들 때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 주의할 점이, 일단 이제 인덱스를 만드는 것을 연습할 텐데, 기존에 대량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인덱스를 만들 때는 시스템 부하가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오래 걸리면 몇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 때도 주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데이터 변경 작업이 일어날 때는 오히려 성능이 나빠져요. 이게 이제 제일 주의할 사항이에요. 인덱스가 언제는 빠르냐면 아까 우리 찾을 때는 빨라요. 인덱스 찾을 때는 빠르는데 실제 찾는 게 뭐죠? 셀렉트죠. 실제 데이터를 변경하는 작업은 인덱스 때문에 오히려 성능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무조건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 데이터베이스 특징이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하냐에 따라서 인덱스를 만들면 좋을지 또는 안 만드는 게 차라리 나을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얘기죠. 지금 말씀드린 건 보편적인 얘기고요.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인덱스 종류와 자동 생성 볼게요. 처음에 이제 이거 좀 외울까요? 인덱스는 종류가 일단 두 가지예요.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있고요. 비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있어요. 두 가지 외워놓으세요. 클러스터형, 비클러스터형. 자, 그런데 이 비클러스터형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무슨 보조 인덱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SQL 서버에서는 클러스터형, 비클러스터형 이렇게 나옵니다. 자, 클러스터 인덱스 이것도 외울게요. 영어 사전이에요. 다시 클러스터 인덱스는 영어 사전. 비클러스터 인덱스는 책 뒤에 찾아보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비유를 했던 거 있죠? 그게 바로 비클러스터형 인덱스를 얘기한 거고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영어 사전 같은 거예요. 사실은 영어 사전 생각해 보세요. 영어 사전은 이미 책 전체가 뭘로 되어 있어요?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그래서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이미 책 내용 자체가 정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정렬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비클러스터형 인덱스, 우리 책 생각하면 돼요. 우리 책은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어 있네요. 책 내용이? 아니죠. 맨 뒤에 찾아보기만 정렬되어 있고 책 내용은 가나다 순이 아니죠. 다시 영어 사전은 어때요? 영어 사전은 영어 사전 내용 자체가 가나다 순이잖아요. 그러니까 ABC 순이죠. ABCD. 그러니까 영어 사전은 영어 사전 자체가 사실 인덱스예요. 그게 클러스터 인덱스고 비클러스터는 책 뒤에 찾아보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세요. 앞으로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많은 예가 나오는데 그 예에서 당연하지 이렇게 느끼십니다. 자, 또 하나 기억할 거 클러스터 인덱스는 테이블당 한 개만 돼요.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클러스터는 테이블당 한 개, 비클러스터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억하고 또 외울 거 많죠. 클러스터 인덱스는 행 데이터를 인덱스로 지정한 일로 자동 정렬한다. 이것도 사실 지금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당연히 이해될 거거든요. 좀 이따가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실 텐데 처음에는 좀 외우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꼭 중요한 거 몇 개 외울게요.
클러스터 인덱스는 영어 사전. B 클러스터는 책 뒤에 찾아보기. 그리고 클러스터는 테이블당 하나. B 클러스터는 테이블당 여러 개. 또 하나, 클러스터 인덱스는 클러스터 인덱스로 지정한 열로 데이터가 정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클러스터가 뭐죠? 영어 사전이죠. 영어 사전은 뭘로 정렬되어 있어요? 내용이 영어로 정렬되어 있죠. 그 얘기예요. 클러스터 인덱스는 인덱스를 지정한 열에 맞춰서 자동으로 정렬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덱스를 생성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직접 생성 안 하고 자동으로 생성되는 인덱스를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인덱스는 테이블의 열에 지정하는 거예요. 열 단위에. 그러니까 우리 회원 테이블이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죠, 열이. 그러면 인덱스를 8개를 만들 수 있다. 물론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테이블 하나당, 아니 열 하나당 인덱스가 하나씩 지정할 수 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단순히 보면은 우리 회원 테이블은 8개의 인덱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놓으세요. 근데 이게 우리 회원 테이블이면요. 자, 회원 테이블을 만들 때요. 기억나시나요?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 유저 테이블하고 유저 아이디를 뭘로 잡았어요? 기본 키로 저장했죠? 프라이머리 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언급을 안 했지만 기본 키로 설정하면은 이 자동으로 유저 아이디 열은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왜 얘기 안 했죠? 그냥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헷갈릴까봐. 자, 지금부터는 기억할까요?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로 설정한 열은 자동으로 클러스터 인덱스가 생성이 된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우리 기억나시나요? 프라이머리 키는 테이블당 몇 개만 잡죠? 한 개밖에 못 잡죠?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테이블당 몇 개요? 하나죠. 딱 맞죠?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로 하면은 클러스터형 인덱스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클러스터 인덱스는 테이블당 하나만 잡힌다. 이렇게 두 개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근데 제가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하고 싶어요. 근데 클러스터형이 아닌 비클러스터형 인덱스로 꼭 지정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non clustered 이렇게 예약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를 지정하면서 클러스터가 아닌 비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유저 아이디 열에 잡혀요. 되셨나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테이블 생성 시에 인덱스를 만들려면은 반드시 제약 조건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인덱스가 만들어지는 조건은 프라이머리 키와 유니크 키 두 가지뿐이에요. 나머지 뭐 체크 제약 조건, 뭐 디폴트 이런 애들은 인덱스가 안 만들어져요. 자, 좀 이따 나오겠지만 프라이머리 키는 기본이 뭐예요?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만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비클러스터 만들고 싶으면 뒤에 non clustered 이렇게 써주면 되고, 유니크 키는 기본적으로 non cluster, 그러니까 비클러스터형 인덱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몇 개 잡아요? 하나. 유니크 키는 여러 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여러 개 생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제약 조건으로 자동 생성되는 인덱스를 실습을 같이 해볼게요. 430페이지부터 실습을 같이 진행해보죠. 자, 실습을 같이 진행해보죠. 430페이지부터 할게요. 자, 우리 템포DB를 써볼까요? 자, 새꼬리창 열어서요. 자, 새꼬리창 열어서 템포DB 써볼게요, 제가.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데요. 단순히 tbl1이라고 하고요. a, b, c 열을 3개인데 a 열을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해볼게요. 당연히 잘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인덱스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자, 프라이머리 키로 잡으면 뭐가 생성된다고요? 이 a 열에는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지정이 돼요. 그래서 확인해 볼까요? 자, 쿼리를 실행하면 결과를 확인해 보죠. 자, 결과가 나왔죠? 자, 인덱스 이름은 사실 이제 얘가 만들어주는 자동 이름이니까 넘어가고, 자, 인덱스 디스크립션을 보면요. 클러스터드 써있죠. 클러스터형 인덱스고, 유니크 인덱스,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는 인덱스예요.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을 확인하고, 인덱스가 A에 잡혀있다. A열에 잡혀있다. 이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덱스가 이제 저희가 클러스터형과 비클러스터형 두 가지 나눌 거예요.
클러스터형. 그리고 또 하나 성격이요. 유니크와 넌 유니크 있는데 유니크 인덱스는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고 넌 유니크는 뭐죠?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프라이머리 키니까 당연히 중복이 안 되니까 얘는 유니크 인덱스도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니크와 넌 유니크 두 얘기는 좀 안 하고요. 지금은 주로 클러스터드와 비클러스터형 이 두 가지만 신경을 써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이블 만들어 볼까요? 제가 자, 프라이머리 키로 TBL2를 잡을게요. 잡고 프라이머리 키 하나 잡고 유니크는 여러 개 잡아도 되죠? BC는 유니크를 잡고 이렇게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서 결과까지 보죠. 자, 볼까요? 보면은 프라이머리 키 클러스터드가 A에 잡혔죠? 그리고 BC는 뭐가 잡혔어요? 넌 클러스터드. 이해되셨나요? B 클러스터 인덱스는 두 개 잡히고 클러스터 인덱스는 하나 잡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B 클러스터 인덱스를 프라이머리 키를 잡으면서 넌 클러스터드 이렇게 잡으면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그럼 세 개 다 넌 클러스터드 B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테이블에는 뭐는 없는 거예요?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하나 여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뒤에도 잡으려면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또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면서 넌 클러스터드고 유니크는 안 쓰면은 기본이 B 클러스터형인데 나는 이 B열을 유니크로 잡으면서 클러스터형 인덱스로 지정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도 지정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A 볼까요? A는 B 클러스터형 프라이머리 키지만 B 클러스터형이고 B 어때요? B가 바로 클러스터형 보이시죠? 유니크지만 클러스터형으로 이렇게 강제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클러스터형을 두 개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해볼까요? 둘 다 클러스터 지정하면 오류가 발생하죠. 클러스터 인덱스를 하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요거 해볼까요? 이번엔 TBL5를요. 방금 오류 났으니까 얘는 넌 클러스터 안 쓰고요. 얘를 클러스터드로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이게 우선되니까 써진 게 우선이니까 얘는 클러스터형, 얘는 넌 클러스터형이 됐네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꼭 굳이 클러스터를 지정하면 얘는 넌 클러스터드라고 안 써도 자동으로 B 클러스터형이 되네요. 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434페이지 7번 볼게요. 스텝 7번은요, 이제 조금 중요한 얘기가 나오니까요. 제가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행 데이터를 자신의 열의 기준으로 해서 정렬한다. 이 말씀을 아까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영어 사전 얘기했잖아요. 영어 사전 같은 하면은 이제 자기가 영어 사전이 클러스터니까 지정한 열로 정렬한다. 요 얘기가 이제 요거예요. 좀 연습해 볼게요. 테이블을 만드는데요. 제가 유저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할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름, 출생연도, 주소만 있는 테이블을 만들게요. 그러면은 유저 아이디열이 뭐예요?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생성됐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유저 아이디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렬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그래서 데이터를 한 5건만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승기, 김범수, 김경호, 조영불, 성시경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볼까요? 자, 입력 5건 맞죠? 그런데 결과 보세요. 제가 입력하는 순서는 이승기, 김범수, 김경호인데 어때요? 차례가 그렇지는 않죠? 차례가 유저 아이디의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면 이 열이 기본적으로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지정되고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이 열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저 아이디 열로 정렬된 거죠. 이게 바로 영어 사전 개념이잖아요. 영어 사전은 뭐예요? 영어로 정렬되어 있죠. 그렇듯이 얘는 클러스터 인덱스니까 이 클러스터 인덱스로 정렬이 된다. 데이터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35페이지에 이제 여기서 잠깐 보시면요. 인덱스를 하고 테이블 생성하거나 할 때 이제 제약 조건은 우리 얼터문을 많이 했죠. 그런데 데이터가 입력되기 전에는 프라이머리 키 유니크를 해도 사실 큰 문제가 안 걸려요. 그런데 이미 데이터가 많이 있은 후에 얼터문으로 뭐 유니크나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하면요.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죠? 여기 보면은 만약에 여기 인덱스가 없다 칠게요. 없는 상태에서 인덱스를 지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열로 다시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건이 아니라 5천만 건이면 어떻게 돼요? 5천만 건이 새로 정렬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는 업무 시간에 함부로 만들지 마라. 조심해야 된다. 특히 대량의 데이터가 이미 들어있는 상태에서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는 주의해야 된다. 요걸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덱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요. 제약 조건과 관련된 인덱스를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죠.